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팀들도 있고 7차전을 앞둔 팀들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는데 2라운드 현재까지의 상황 또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 짚어보면서 다가올 경기를 기대감을 또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댈러스 스타즈의 대결, 결국 이 두 팀은 7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차전 결과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4차전에 댈러스가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2승 2패 균형을 맞췄고 5차전도 댈러스가 이겼고 3승 2패. 댈러스가 6차전 홈에서 끝낼 수가 있었는데 4대1로 오늘 끝났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했고 두 팀은 시리즈 3승 3패 동률. 5월 8일 한국 시각 5월 8일에 마지막 7차전을 앞두게 됐습니다. 댈러스가 많이 아쉽겠어요. 홈에서 끝내지를 못하던 바람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6차전에서 좀 끝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은 뭐 사실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경기 흐름 자체는 사실 뭐 1, 2, 3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언급드렸는데 그냥 전반적인 이제 컬러 자체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 4, 5차전에 이제 제이슨 스페차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좀 중요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승리를 만들어냈고 네. 근데 6차전 같이 오늘 끝난 6차전 같은 경우에는 비숍 선수가 순간적으로 아주 퍽을 맞고 쓰러지면서 부상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의 골이 터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수가 이제 쓰러져서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편이 퍽을 잡아야 경기가 중단이 되는 NHL 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 편이 퍽을 안 잡고 상대방이 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골이 인정이 되는, 선수가 넘어져 있었어도 골리가 넘어져 있었어도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도 바로 이제 또 골이 또 터지면서 오늘은 세인트루이스가 적지에서 또 경기를 잡는, 어떻게 보면은 1라운드에서 좀 적지에서 잘 이겨내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도 이현숙 기자님이 한 팀씩 코멘트를 주실 텐데 일단 댈러스 이거 6차전 벤 비숍 선수 부상, 이게 7차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몽골메리 감독이 그렇게 크게 부상이 아니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여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사실 벤 비숍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좀 도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는 장면이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더더욱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벤 비숍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도 갑자기 이제 불편함을 호소해서 교체된 경기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비숍 선수가 그렇게 몸이 튼튼한 꼴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7차전에서 어떻게 아주 완벽한 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숍 선수도 그렇고 이번 플레이오프도 또 특히 각 팀의 골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훅훅 뒤바뀌곤 하는데 댈러스로서는 비숍 선수의 건강이 7차전 때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6차전 원정 경기를 잡고 7차전 홈으로 갑니다. 어떤 분위기는 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은데 세인트루이스 7차전 관전 포인트 어디에서 보고 계시나요? 결과적으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수 깊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공격수 깊이 싸움에는 분명히 세인트루이스가 승산이 있어요. 지금 댈러스보다는요. 그런데 사실 뭐 6경기 내에서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여러 라인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3경기 그리고 오늘 치러졌던 6경기 같은 경우에는 4골씩 넣었는데 여러 라인에서 어쨌든 득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승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차전에서도 강점이라고 할 수는 좀 깊이 싸움. 근데 이 깊이 싸움이 사실 오늘 된 이유는 살짝 크랙 베루비 감독이 좀 꼬았습니다. 이제 라인업을 살짝 바꾸면서 좀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7차전도 마찬가지로 좀 깊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필요성이 있겠죠.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 마지막 7차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샌호제이 샤크스 대 콜로라도 애벌랜치의 시리즈. 여기는
2차전까지 1승 1패를 기록했던 두 팀이 콜로라도 홈으로 가서 3, 4차전을 치렀는데요. 3차전 세너제이가 4대2 승리했고 4차전은 콜로라도가 3대0 승리로 반기역하면서 2승 2패가 됐고요. 5차전 세너제이가 2대1 한 골차 역전승을 거뒀고요. 현재 시리즈 3승 2패로 세너제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6차전은 콜로라도 홈에서 다시 열리게 되겠네요. 이 두 팀의 시리즈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좀 도깨비 같은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면 세너제이가 경기 내내 모든 경기에서 그랬는데 한 발씩 앞서 나가지만은 슈퍼스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가 결과적으로 뭐 뒤집는 경우가 한두 경기 정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뭐 이후의 경기에서도 세너제이가 모두 이제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잘 풀어 나갔어요. 뭐 전반적인 압박부터 시작해서 6탄전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슈팅 마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도 갑자기 그루바우 선수가 다 막아내면서 흐름 끊어내고 맥키넌 선수 힘, 뭐 슈퍼스타들이 득점을 해서 게임을 잡는 이런 경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세너제이 샤크스가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곤 있는데 세너제이 남은 경기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수비 페어가 안정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또 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는 브렌트먼 선수와 블래식 선수가 1, 2라인에 보통 이제 분산이 돼서 이제 기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상대인 만큼 네이선 맥키넌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전에서도 1라인을 잘 막아냈고 상대방의 가장 큰 힘이 센 라인을 버니랑 블라식 선수로 막아내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2라인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카르손 선수가 2번 페어에서 잘하는 경기는 이기고 못하는 경기는 지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두 번째 페어에서 좀 믿음직한 활약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해서 완패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차전이죠. 4차전에서 완패를 당했고요. 5차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시리즈 최고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카르손 선수의 6차전 경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페어가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은 확실한 우위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세너제이의 그동안의 경기 결과 승패의 중요한 변수는 카르손 선수가 중심이 되는 두 번째 페어였는데 이 두 번째 페어도 남은 6차전 혹은 7차전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콜로라도는 6차전, 7차전을 다 이겨야 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6차전에 홈에서 열려서 기대감은 또 느껴지는데요. 콜로라도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수비수들이 좀 기민함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콜로라도 수비진이 조합 자체라든지 이게 세너제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샤크스 선수들의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안정적인 조합 이런 데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이름값이나 선수들이 일단 그 전에 보여줬던 이런 모습까지도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선수들이 기민함에 있어서는 세너제이를 완벽하게 능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타이슨 베리, 샘 지라르, 그리고 카일 마카 얼마 전에 합류한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모두 퍽을 전개하는 속도라든지 퍽 운반하든지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들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선수가 이제 업템포 게임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샤크스 수비진에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반적인 기량은 밀립니다만은 그런데 5차전을 보시면은 공격의 전개 부분에서 완벽하게 틀어막히면서 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드린 세 선수가 좀 팀의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만이 6, 7차전의 승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로라도의 베리, 지라르, 머카 이 세 선수를 6, 7차전에서 주목해 보시면 또 콜로라도의 운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너제이와 콜로라도 경기 결과도 기다려 보겠고요. 이제 동부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는 이미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팀이 한 팀 나왔죠. 그 주인공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2라운드 1, 2차전 접전 양상에서 캐롤라이나가 원정 2연승을 하더니 3, 4차전 두 경기 다 최종 스코어는 5대2였고요. 캐롤라이나가 홈에서도 2승을 챙겼고 결국 4연승 수입으로 뉴욕 아일랜더스를 잡고
캐롤라이나가 가장 먼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홈에서 전승이네요. 5전 전승. 뉴욕 아일랜더스는 1라운드 수입 올라오더니 또 수입으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리즈 정리가 되고 말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끝난 부분은 그렇게 큰 경기력의 차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조금씩 틀어졌던 게 아일랜드스가 만회하지 못했던 이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뭐 4경기 만에 수입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지난 10년 전에도 동부 결승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또 이제 똑같은 10년 만에.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왔는데 그렇죠. 또 동부 결승 갑니다. 예, 근데 뭐 캐롤라이나가 이때까지 스탠리컵 이제 플레이오프 나간 시즌은 이상하게 성적이 다 좋더라고요. 뭐 결승에서 우승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동부 결승 또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성과가 났네요. 예. 캐롤라이나가 워싱턴 쉽지 않은 시리즈 끝에 올라오더니 이 피츠버그를 그냥 수입시켜버린 뉴욕을 또 수입으로 잡아버렸습니다. 4경기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승인을 꼽아주실까요?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를 또 이제 첫 번째 2경기는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일랜드스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이겼다라는 게 또 이제 이게 의미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네. 캐롤라이나 보시면은 아일랜드스 장기라고 할 수는 좀 버텨내면서 올리려면 쭉쭉 버티면서 3, 4차전은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3차전 같은 경우에 1, 2피리어드에 좀 버틴 다음에 3피리어드에 결승전 골이 나오면서 이제 승리를 했고요. 4차전 같은 경우에는 2피리어드에 레네르 선수를 한 방에 공략을 하면서 이제 그냥 넉다운 시켜버렸죠. 이런 네. 부분에서 홈에서 시리즈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공격수 8명이 이번 시리즈에서 좀 득점을 하는 균등한 공격력을 과시를 했고요. 깊이면에서 아일랜더스를 완벽하게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베치니코프 선수가 이제 오베치킨 선수랑 싸우면서 이제 뇌진탕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를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3차전부터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4차전도 좀 중요한 골을 넣어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3라인에서 좀 경쟁력까지도 어쨌든 동부 결승에서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라제크 선수만 좀 돌아오게 된다면은 뭐 보스턴이 올라오든 콜럼버스가 올라오든 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그 캐롤라이나의 승인들이 작용이 돼서 현재 아까도 나왔지만 우승 확률 1위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캐롤라이나가 올라갔고 뉴욕 아일랜더스는 아쉬움이 큽니다. 1라운드, 2라운드의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아일랜더스의 페인을 또 꼽아주신다면요?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4경기에서 보여줬던 아일랜더스의 모습은 실망스러워도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4차전 제외하면 양 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3차전도 MT 네컷이 두 골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점 차이 승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좀 1라운드에 좀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은 실점을 해도 빠르게 따라붙는 모습이 나왔고 뭐 피츠버그전은 역전까지 해냈죠. 그런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제 따라는 잡았는데 그 뒤에 한 발을 이제 못 내딛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돌리는데 실패를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차전을 좀 아일랜드스가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방식으로 이겼다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피츠버그 시리즈에서 보이척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2라운드를 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1라인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보이척 선수의 공백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시리즈 내내 뉴욕 아일랜더스는 116개 슈팅을 쐈는데 5골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4경기에 5골.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득점력이 나오게 되면 경기를 잡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중에 3골이 파워플레이 골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어쨌든 파워플레이 골은 한 골씩 넣었지만 이븐 스트렝스 5대5 싸움에서는 2골밖에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딱히 득점 루트가 나오지 않았군요. 예, 5대5 싸움에서 두 팀의 골 차이가 2대 10이었어요. 많이 차이 납니다. 완벽하게 차이가 났고 네. MT넷 2골을 빼도 2대 10입니다. 뭐 사실 파워플레이가 아무리 이제 경기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지라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5대5가 중요하죠.
근데 5대5에서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은 경기를 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득점력이 묶여버렸던 뉴욕 아일랜더스가 결국 캐롤라이나를 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동부 결승 상대가 누가 될까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와 보스턴 브루윈스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3차전 끝난 결과 전해드렸군요. 콜럼버스가 3차전을 이기면서 리드를 잡았는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4차전 보스턴이 4대1 승리, 5차전에서 4대3 보스턴이 또 승리. 현재 3승 2패로 보스턴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4차전, 5차전에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 두 팀의 시리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제일 까다로운 이제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이제 선수들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이제 4, 5차전을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네. 보스턴의 1라인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제론 선수와 마샨트 선수가 살아나 버렸어요. 4, 5차전에서. 그러면서 경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1라인이 사실 지난 3경기에서의 경기력을 보시면은 보스턴 1라인답지 않게 좀 수비 지역에서도 존재감이 나오지 않고 공격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에서 모두 약점이 나왔는데 4, 5차전은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보이면서 사실상 거의 팀 득점을 거의 끌어가는 느낌으로 완벽하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1라인의 부활. 이게 이제 2경기 연속 4득점 2연승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먼저 또 승인을 볼까요? 1라인도 참 잘했는데 투카라스크 선수 활약도 사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4차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승리 1라인 못지않게 중요한 선수가 라스크 선수의 활약이었어요. 양 팀이 합쳐서 86개 슈팅이었어요. 86개 슈팅을 쐈는데 46대 40이었습니다. 슈팅 수는. 그런데 굉장히 공격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크 선수가 포스트 시즌 들어서 지금 불이 붙은 보브롭스키 선수를 상대로 39세이브 1실점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1실점도 네트 위에 퍽이 넘어가서 경기가 중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심판이 그걸 놓치는 바람에 먹은 골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참작을 할 수 있는 실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39세이브 0.5 실점 정도로 하죠.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불을 나서 이겼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라인이 살아난 상황에서 라스크 선수만 딱 기량을 4차전 수준으로 그대로 보여준다면은 6차전에서 끝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투카 라스크 선수가 이번 시리즈 내내 크게 불안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 특히 그게 이제 중요했던 4차전. 보스턴으로서는 꼭 이겨야 했던 그렇죠. 그 경기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데 남은 시리즈에서도 투카 라스크 선수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콜럼버스는 역시나 6, 7차전을 다 이겨야 되는데 남은 2경기 이기기 위해서 콜럼버스에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세너제 샤크스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2라인의 수비진에서 좀 지금 로테이션으로 들어오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는 딘 쿠칸 선수와 블라디슬라브 가브리코프 선수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사바르 선수의 페어로 잘 구멍을 메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콜럼버스가 지금 누티바라 선수랑 머리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인해서 탑4에 좀 구멍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히 다비드 사바르 선수의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딘 쿠칸 선수랑 가브리코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한 번 들어갔다가 한 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코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첫 출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경기 후반이 되면 될수록 좀 많이 기용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쿠칸 선수는 좀 어린 이제 스위스 출신 수비수인데 이 선수를 주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수는 꽤 큰 실수가 두드러진다는 좀 단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교대로 나오는 시점에서 어느 한 선수가 구멍을 나는, 그러니까 찔리는 상황이 나와서 약점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보스턴의 1, 2라인이 모두 사실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 1, 2라인 수비진이 다 잘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2라인 수비진에서 구멍이 나게 된다면은 두 경기를 다 잡아야 되는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리즈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콜럼버스, 쿠칸,
가브리코프 이 두 선수를 남은 시리즈 키 플레이어로 꼽아주셨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콜럼버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토토렐라 감독은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7차전. 네. 보스턴에서 기자회견, 경기 끝나면 기자회견 하거든요. 예. 다. 그런데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호언장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호언장담이라는 게 선수들한테 부담이 돼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압박을 부담이네요. 받는 거죠. 선수들의 좀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담을 주는 건가요? 뭐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저는 동시에 부담도 이제 같이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뭐 아주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템파베이를 수입으로 잡고 올라온 팀입니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1라운드 수입으로 올라온 팀들이 다 시리즈가 어렵네요. 오히려 7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온 팀들이 시리즈를 우세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수입 희한한 결과네요. 콜로라도도 반쯤 수입이었고요. 네. 지금 아일랜드도 이미 가셨고 그다음에 콜럼버스도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좀 또 공교롭게 좀 흘러가네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측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7차전까지 치르고 와서 더 불리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 평소에도 사실 예측이 별로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승률도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진짜 아예 그냥 쓸모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예측이. 예측 불가. 이번 플레이오프 계속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컨퍼런스 파이널 얘기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로 감상평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